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린 우이동물 수의사 백과 담당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챗 GPT 인공지능 열풍이 워낙 많이 불어서 저희도 대세에 동참하고자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호자님들도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맞는지 아닌지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준 데는 특화되어 있는데 간혹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저도 생각지 못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님들이 야간에 응급으로 오실 때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맞는지 아닌지 추가할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껌을 삼켰는데 동물병원을 가야 할까요? 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사실 검색을 한번 해본 거기는 한데요. 어떤 껌인지 삼킨 양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해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는 자일리톨 자체가 늘 말씀드리긴 하지만 강아지에서 저혈당을 유발하기도 하고 아주 소량인 것만으로도 많이 위험하고 간 수치들이 엄청 뛰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 오셔야 되는 경우인데,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라고 첫 번째로 나와서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껌 포장 지체 삼킨 경우 장폐색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우리 친구들의 덩치에 따라 다르겠죠. 문제는 포장지 안에 껌이 어떤 성분이 들었냐, 그리고 얘가 들어갔을 때 침이랑 반응을 했을 때 부풀 수도 있을 거고, 이러면 당연히 장폐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걸로 보이고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경우, 일반 껌을 소량만 삼킨 경우, 이것도 사실은 보호자분이 판단하기는 사실 좀 애매해요. 일반 껌이라도 덩치가 작은 친구들이 먹었을 때는 껌이 부풀어 오르거나 소장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오셔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녹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가 다르겠지만 껌은 보통 녹는 게 없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토 처치를 하러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켜봐야 할 증상들, 구토, 무기력, 식욕부진, 이것도 맞는 말로 보이고, 배를 만졌을 때 아파하는 반응,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장폐색이 있거나 이게 막히게 되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혈변은 사실 저는 껌 때문에 혈변을 보는 경우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경련이나 떨림은 당연히 저혈당이 있으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오셔서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떤 성분인지 알고 병원에 전화를 주시면서 바로 오셔서 제거를 할지, 자일리톨이면 저혈당 유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거, 기침이나 숨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분은 응급으로 가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응급이 아닌 경우, 그리고 집에서 관찰해야 될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 해주네요.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응급으로 병원해야 하는 경우, 기침과 동시에 호흡이 가쁘고 힘들어 보임, 그리고 기침하면서 구토 또는 피를 독함. 보통 이거는 객혈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보호자님은 구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에서 물이 나오거나 폐수종인 친구들, 혹은 객혈인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 소리가 康康거린다. 이거는 기관 허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 기관 허탈이라고 해서 병원에 꼭 와야 되냐? 그거는 아닌데, 특히 심한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잘 못 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운동을 격하게 했다든지 흥분했다든지 너무 더운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병원에 꼭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기침만 컹컹거린다 이러면은 조금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증상들이 동반되면 병원에 꼭 오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기침하거나 기절할 뻔하다. 심장병이 있는 친구들, 심장병이 있는데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쓰러집니다. 2차적으로 폐수종이 생기거나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원 진료가 응급은 아니지만 하는 거, 밤에 더 심해진, 이것도 단시간에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지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될 것 같고, 마른 기침, 젖은 기침,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와야 될 것 같고요. 식욕저하, 이건 당연히 와봐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호흡기의 증상 자체가 소리가 좀 이상하다든지 꺽꺽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있으면 오셔야 될 것 같고,
간혹 보호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리버스 스니징, 역재채기라 해가지고 어떤 일시적인 냄새나 자극 때문에 막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채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님이 구분하시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이것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병원에 오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추천 행동에 말씀드리자마자 이진 영상을 찍어두기라고 떠있고, 가능하면은 오늘 안에, 그렇죠, 호흡기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가급적 빨리 오시는 게 좋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나 하자면, 원래 심장병이 있는 친구들은 모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잘 때 호흡수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1분당 호흡수, 휴식할 때 호흡수가 30회 안쪽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또 하나, 심장병 있는 친구들은 산소방을 구비하시거나 산소캔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가 추가되면 좀 더 완벽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과적인 진료도 한번 적어볼 건데, 야간에 가장 많이 오는 진료들이 있죠. 뭐 부딪히거나 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데, 궁금하니까 조금 상세한 조건을 임의로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강아지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거, 야간에 앞다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는데 강아지 친구들은 뒷다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살, 저희 집 강아지가 닥스훈트라서 닥스훈트로 하겠습니다. 닥스훈트가 뒷다리를 절면은 어떻게, 병원을 와야 될까요? 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닥스훈트 친구들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나왔지만 강아지 디스크 수술을 했었으니까 봐야겠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척추 질환이 흔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는 말입니다. 가장 의심되는 질병 1순위에 IVDD, 추간판 탈출증, 우리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조금 감별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뒷다리를 양쪽을 다 전다. 여러분 오른쪽에 좀 비틀거린다든지 이 다리를 끄는 느낌이 있으면 신경계 증상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좀 더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오른쪽 한쪽만 비틀거린다 이러면은 정형외과 질환도 분명히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슬개골 탈구가 될 수도 있고요, 고관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십자인대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염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까지는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한다. 힘이 없고 엉덩이를 끌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전부 다 디스크에 해당하는 증상들이에요.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이게 수술할 건지 아니면 어떤 내과적인 처치를 할 건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세워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 행동에는 절대 안정, 그리고 빠른 시간에 병원 가고, 그거에 따라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신경계 쪽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하면 MRI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에 질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빠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3가지 질문을 한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잘 나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거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선생님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